자, 여러분, 그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해볼게요. 자, 2차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2차 부등식은 그냥 결국 다 그래프 그려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앞에서 했던 것 그냥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프를 계속 그릴 거고요. 그 그래프 그린 것 바탕으로 어떻게 그래프를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하는 것, 그것만 할 거예요. 자, 부등식의 일단 활용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죠. 좀 더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부등식의 활용. 2차 부등식 다루었으니까 그 활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짜리 2차 부등식을 다루었는데 우리가 앞선 부등식 파트에서 연립 부등식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럼 2차 부등식도 연립을 할 수 있을 테니 그것까지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차 부등식 마무리 짓도록 하죠. 활용이다 보니까 사실 뭐 개념 설명할 건 없죠.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한번 좀 되짚어 보겠습니다. 어느 상점에서 티셔츠 한 장을 2만 원에 판매하면 가격이죠. 하루에 30장 판매된대요. 개수예요. 자, 근데 내가 판매액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판매액은 어떻게 구하죠? 다른 말로 내가 번 돈이에요. 번 돈. 매출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판매액은 얼마? 어떻게 구해요? 그냥 가격이랑 개수 곱하면 그게 판매액이겠죠. 그러니까 원래 얼마야? 하루에? 60만 원 번 거예요. 그쵸? 근데 60만 원을 버는 게 장사가 잘 된 건 아니겠지. 왜냐면 실제로 여기에 원가가 들어가야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번 돈은 여기에서 들인 돈, 내가 이 옷을 사와서 파는 거일 거 아니야. 내가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사오는데 들인 돈까지 빼야 되니까 장사가 좀 안 되나 봐. 그래서 돈 더 벌고 싶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격을 내립니다. 그걸 뭐라고 말한다고? 할인이라고 하는 거죠. 1,000원씩 할인할 때마다라는 멘트는 무슨 말이면 1,000원 할인하는 게 아니라 1,000원 할인할 수도 있고 2,000원 할인할 수도 있고 3,000원 할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나는 할인한 가격은 실제로 1,000X겠죠. 근데 1,000원 할인하면은 몇 장 늘어나는데 판매가? 5장. 그럼 2,000원 할인하면 몇 장 늘어나요? 10장. 그걸 우리가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쓴답니다. 그래서 1,000원 할인하면은 5장, 2,000원 할인하면 10장, 3,000원 할인하면 15장 이렇게 판다는 거죠. 근데 그게 80만 원 이상이 되길 바란답니다. 그렇죠? 전개해주면 되겠죠. 근데 숫자가 좀 크죠? 맞아요?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 개수를 꺼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1000을 꺼낼게요. 1000 꺼내면 20 빼기 x가 되죠.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럼 여기서 뭐 꺼내면 좋겠어요? 5를 꺼내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x가 되겠죠. 맞아? 그럼 5000으로 얘를 나눠주면 얼마가 돼요? 5000으로 나누면 160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가 확 줄어들죠. 자, 그럼 이제 풀어 전개합니다.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120이 160 이상이 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0이 0 이하가 되는데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0 이하인 부분이니까 어때요? 여기에 해당하는 x의 범위를 찾으면 됩니다. 맞아요? x가 4와 10 사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작다가 있으면 그냥 모여있는 뭐랑 뭐 사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크다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해가 되겠죠.
자, 근데 내가 원하는 할인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래요. 할인할 수 있는 최소 금액.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할인해야 되냐는 거야. 지금 X가 4라는 거는 얼마 할인했다는 거죠? 4,000원인 거 할인한 거죠. X가 10이라는 건 얼마 할인한 거야? 10,000원 할인한 거죠. 그럼 최소한 얼마 할인한 거야? 4,000원이 답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해가요? 질문 있나요? 무엇이 질문일까요? 이게 활용이에요. 문제에서 말하는 것만 문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뭐 활용은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1차 함수, 1차 식도 했죠.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 맨날 2차 방정식 활용. 그러니까 잔뜩 있잖아. 그거 다 연습해야 돼요. 사실 새로운 건 없죠, 딱히. 다 고만고만한 주제들입니다.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2차 부등식이 두 개 있고 걔랑 걔를 풀어서 어떻게 공통범위 찾는 게 연립 2차 부등식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2차 부등식 두 번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수직선의 표현에서 공통범위 찾으면 됩니다. 연립 부등식이든 연립 방정식이든 각각을 풀어준 다음에 공통을 찾는다는 것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81번을 보죠. 유형 22.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분의 루트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5가 마이너스 루트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분의 2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5.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근호를 지금 분자 분모에 있는 걸 합친 거죠. 근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복소수에서 봤죠.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해석했냐면 a는 0보다 작고 b는 0 이상이다 라고 복소수 파트에서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 했습니다. 이거랑 같이 나온 게 뭐예요?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면 이건 뭐다?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a랑 b가 둘 다 0 이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다? 음수의 제곱근, 복소수 파트에서 다룬 것이고, 그쵸? 그럼 얘는 지금 의미하는 게 뭐다? 아하, 지금 분모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은 0보다 작고 분자가 2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5는 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4랑 x 마이너스 2로 얘 인수분해가 2x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1로 되니까 첫 번째 얘의 해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작은 부분은 가운데죠. 마이너스 4와 2를 기준으로 사이에 있다. 이렇게.
그럼 얘의 해는 어떻게 되죠? 0 이상이 되려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벌어줘야 됩니다. 내가 찾는 것은 뭐야? 공통부분이죠? 공통부분, 여기만 공통인 거 보여요? 그래서 찾는 해는 x가 마이너스 4와 1 사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범위에 있지 아니한 것을 찾아달라는 말로 잠깐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이거를 지금 안 했구나. 자, 여기에서 네. 자, 그래서 얘가 해고 그 다음에 더불어서 뭐가 되냐면 x가 2분의 5인 건 얘는 실제로 공통해가 아닙니다. 공통해가 아닌데 연립부등식의 해는 아닌데 지금 문제에서 이 분자가 0이면 이 숫자는 무조건 뭐야? 분자가 0이면 그냥 0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냥 되는 주제예요. 그래서 2분의 5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분의 3. 2분의 3만 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풀면 얘가 맞아요. 답은 연립부등식의 해는 얘입니다. 2분의 5는 연립부등식의 해가 아니죠. 하지만 2분의 5를 대입했을 때 분자가 0이어서 된다,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별개로 취급되는 주제다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뭐야? 깜짝이야. 자, 이런 식으로 연립부등식을 풀어주면 됩니다. 우리가 부등식을 그릴 때, 수직선을 그릴 때 2층, 그러니까 층을 다르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게 좋아요. 나는 색깔을 다르게 하지만 너희는 색깔을 다르게 할 수가 없잖아, 매번 풀 때마다. 그치? 그래서 각각의 층으로 우리가 해를 구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해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 모든 x에 대해서요. 이게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 세 개짜리는 어떻게 푼다 했어요? 이렇게 푼다 했죠? 이렇게 푸는데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이 2x 더하기 a보다 작다. 2x 더하기 a가 2x제곱 더하기 7보다 이하다 라고 했을 때 이거의 공통 부분이 모든 x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모든 x가 해고요. 이것도 모든 x가 해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살짝 바꿨을 때 0보다 크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3과 0 이상이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 마이너스 a. 근데 이거 둘 다 모든 실수가
해가 되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만 공통 부분도 모든 실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저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2차 부등식이 해가 모든 실수하면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래프가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위에 떠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요? 뭐 떠 있어도 되지만 떠 있지 않아도 괜찮죠.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얘랑 얘가 의미하는 건 또 두 개의 부등식을 가져오게 됩니다.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것과 얘는 판별식 0 이하라는 걸 가져오게 되죠. 자, 첫 번째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요? 짝수 판별식 쓰면 1-a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 두 번째는 짝수 판별식 쓰면 1-14 더하기 2a가 0 이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풀어주면 a가 4와 2분의 13 사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죠.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게 어떤 그래프를 유도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그래프를 우리가 A에 대한 조건이 필요한 거잖아.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의 범위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A에 대해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건 판별식이다 라는 것을 각각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표 외우라 했죠. 그렇죠? 물론 그래프만 잘 그리고 그것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하니까 표를 외우라고 한 거였죠. 잘 못하니까 표를 외우라고 한 거였죠. 잘 외워줘야 돼요. 음. 990번. 990번 보면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했던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가 0보다 작다라는 것과 x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k의 x 마이너스 2k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게 나오죠. 근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요? 절대값이 있으면 문제를 못 풀잖아, 맞지? 그렇니?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x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랑 똑같은 거 이해가? 아, 고마워요. 땡큐. 훌륭하구만.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랑 똑같죠? 뭐 2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2의 제곱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절대값 x라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게 0보다 작은 거니까 절대값 x가 0과 4 사이다 이렇게 되고요. 위에 건. 아래 건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2랑 마이너스 k로 인수분해 되나요? 어렵네. 얘가 0보다 작은 거 될 건데 이건 잠깐 그래프 좀 그릴게요. 얘 그래프 그리면 마이너스 2와 k를 기준으로 이렇게 0보다 작은 부분 찾으면 되죠. 맞아요? 틀렸죠? 왜? k가 마이너스 2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k의 최대를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내가 원하는 x가 마이너스 2와 k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나는 어차피 k의 최대를 구하고 싶은 거라서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어색하진 않죠. 자, 얘와 얘의 해를 구할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절대값 x가 0과 4 사이다. 어떻게 풀어요? x가 절대값이
0과 4 사이라는 건 0과 4 사이이거나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0 사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는 건 x가 4랑 마이너스 4 사이잖아. 그치? 그쵸? 근데 절대값 x는 당연히 0보다 이상이잖아. 그치? 근데 여긴 0이 없죠? 그래서 이거 중에 x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만 골라주면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마이너스 4와 0 사이, 0과 4 사이. 자,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걸 풀어주면 마이너스 4와 0과 4를 기준으로 내가 찾는 해는 이게 첫 번째 해. 그럼 두 번째 해는 뭐예요? 마이너스 2와 k 사이잖아. 그치? 근데 마이너스 2와 k 사이인데 그걸 만족하는 정수가 몇 개래? 한 개래. 그럼 얘가 이렇게 가면서 이미 마이너스 1이 하나 들어왔죠? 이미 이 범위 안에 마이너스 1이 들어왔잖아. 그러면 만족하는 정수가 이미 한 개 골라진 거죠. 그럼 더 이상 이제 정수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0은 어차피 없어요. 왜냐면 이 하얀색에 이미 0이 미안해. 이 붉은색에 어차피 0이 빠져있기 때문에 0은 없어. 그럼 난 뭐만 없으면 돼? 1만 이제 없으면 됩니다. 즉 그래서 K라는 것은 1 이하가 된다라고 할 수 있고 내가 찾는 K의 최대값은 얼마?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하면 마이너스 1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라고 써주는 게 맞죠. 어차피 최대값만 원하는 거니까 1 이하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연립부등식 했으니까 연립부등식 활용도 해야겠죠? 다섯 문제만 더 하면 돼요. 다섯 문제 더 하고서는 진도 안 나갑니다. 오늘도 문제 푸는 시간 가질 거예요. 알았죠? 말했다시피 2차 부등식은 난 개인적으로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갈 생각이 없다. 대신 여러분들 좀 그래프 좀 잘 그려가면서 해줘요. 이해를 잘. 어쨌든 내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그거야. 니네 그래프 해석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프 정확하게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그걸 정확하게 해석만 해도 그래도 이게 2등급 맞기 쉽지 않아요. 그래프 잘 해석하는 애들 중에 2등급 받는 애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래프만 잘 해석해도 돼요. 알았죠? 물론 그만큼 그래프 해석하는 게 어렵다는 거겠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프도 잘 해석하고 잘 풀어야지 1등급 맞나요? 그래프를 잘 못 그리더라도 어느 정도만 그러니까 그래프를 잘 어느 정도는 그리고 어느 정도만 해석해도 1등급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암기하듯이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근데 그래프만 좀 잘 해석할 줄 알면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여요. 그게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암기를 안 해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공부 부담량이 좀 줄어드니까 학습 부담량이 좀 줄어드니 상대적으로 1등급 받기가 쉽죠. 그리고 그걸 이해할 정도로 잘 그릴 정도로 노력을 했다면 학교 시험에서 그렇게 막 엄청 힘들어하지 않아요. 학교 시험 정도는. 문제는 이제 모의고사가 될 텐데 모의고사는 또 좀 더 어렵죠. 모의고사는 진짜 이상한 그래프들도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괴롭힙니다. 정말 많이 괴롭혀요. 별 희한한 그래프들 다 그려야 돼요. 뭐 당장 내가 아까 전에 고양국제고 시험 문제를 보는데 고양국제고는 그 모의고사를 학교 시험에 냅니다. 좀 더 많이 내요. 거기 학교 시험에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일까? 이거 그래프는 설명할 수 있어요? 절대값 fx 내가 뭐라 그랬어? 그쵸? 기억이 잘 안 나죠? 0보다 작은 부분을 접는 겁니다. 그럼 얘가 있으면 뭐겠어요? fx를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하고 그걸 접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이게 뭔 말인데? 뭔 말이냐면 fx가 대략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걔를 k만큼 밑으로 내려. 그걸 접어요. 그 다음 다시 k만큼 올리면 어떻게 돼요? 얘 그림이 돼요? 아니죠. 이 그림이 됩니다. 즉 애초에 y는 k를 기준으로 접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좀 어렵죠?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 그러니까 보통 시험 문제 마지막은 제일 어려운 거 내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 해석이 근데 엄청 복잡한 형태는 아니죠. 그냥 평행이동하고 접고 다시 평행이동해서 결국 여기서 그냥 접었다라는 그림. 그것만 이해하면 마지막 문제 거의 다 해석된다는 거야. 그렇게 복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쌓아가야 돼. 물론 이 문제는 2학년 문제입니다. 2학년 문제. 1학년 문제도 아니고요. 2학년 문제요. 그러니까 2학년이 될 때까지도 이거 해석을 못한 애들이 수두룩하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우위에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네. 접은 겁니다. 근데 얘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거는 사실 지금 여기서 설명할 게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에 붙은 거랑 여기 x에만 붙은 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의 절대값 붙은 거랑 얘랑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집니다. 이건 공통수학 2에 나와요. 그러니까 2학기 과정이라는 거죠. 둘 다 접는다는 개념은 마찬가지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가 0과 4를 기준으로 그래프 그리죠.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은 절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절편 기준으로 한다는 건 인수분해가 되면 바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제서야 꼭지점이랑 축을 기준으로 그리는 겁니다. 얘는 지금 이 0과 4를 기준으로 그냥 접으면 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얘는 이게 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x가 0보다 큰 부분을 접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 맞지? 0과 4를 기준으로 그럼 x가 0보다 큰 부분 얘 있죠? 얘만 접어요. 이게 이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예요? 얘가 0보다 작은 부분이래. 0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4랑 마이너스 4 사이라는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여기 0이죠? 그래서 얘 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다면 이게 뭔 말인지 이걸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다면 절대값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옵니다. 대신 어렵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를 보자마자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는 애들 1등급에서도 많지 않아요. 진짜 어려운 설명이야. 어려운 아이디어야. 근데 그게 막 엄청 어렵냐?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지. 근데 습관을 어떻게 들였냐에 따라서 좀 문제 풀이가 달라진다. 근데 나는 지금 너희가 100% 다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바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적당히만 따라와도 학교 1등급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거 100%다 가면 다 얻으면 사실 그냥 1등급이야. 내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해? 다 풀 수 있어? 그럼 바로 1등급입니다. 1등급 아닌 경우 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어려운 부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시간을 투자해서 극복하면 돼요. 천천히. 어차피 니네 지금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봐? 아니잖아. 니네 1년 남았어. 1년은 아니고요. 한 4개월, 7개월, 8개월? 한 8개월, 9개월 남았죠. 많이 남았어요. 그때까지 연습하는 거야. 그때까지. 그렇죠? 시간은 좀 여유 있습니다. 대신 그래도 따라하려고 할 때 그게 좀 티가 나요. 이상한 비유를 하자면 내가 군대에 있을 때 턱걸이를 맨날 시켰어요.
그러니까 맨날 한 4km 정도 뛰고 매일 4km 뛰고서는 뛰고 오자마자 잠깐 쉬어.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다가 자 일어나서 턱걸이 합시다 하고 턱걸이 시켰어. 이게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키가 커지면 몸무게가 좀 많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 사실 살이 그러니까 몸무게가 기본적으로 좀 더 커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의 몸무게를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턱걸이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학생도 그럴 수 있고 남학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만 성인 기준으로 턱걸이 하는 사람 급속도로 줄입니다. 되게 많이 줄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 나이 때 100명 세워놓고서는 턱걸이 하라고 하면 하나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되게 많다. 굉장히 많다. 근데 어쨌든 턱걸이를 시켰어. 그럼 이제 매달리라고 해요. 턱걸이를 못할 수 있잖아? 그럼 매달리라고 합니다. 매달리는 게 끝이 아니라 매달려서 이렇게 이런 거라도 해야 돼. 그럼 안 하면 혼나. 근데 그걸 하잖아? 그럼 어느 순간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가 딱 돼요. 그리고 하나가 되면 그 다음 2개가 되고요. 천천히 늘어요. 물론 하나, 2개 되다가 5개가 갑자기 그러니까 바로 5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차근차근 늘지 않아요. 인간의 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 2개만 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4개가 5개가 됩니다. 정말 갑자기. 보통 성장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장해요. 근데 그럼 그동안 쌓아야 돼. 뭔가 노력하는 것들을. 그러면 갑자기 성장해요. 갑자기 됩니다. 정말 갑자기. 몸도 그렇고, 근데 어차피 뇌라는 것도 결국 몸의 일부분 아니니?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냥 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100% 안 될 거고, 당연히 그래프 잘 안 그려질 건데, 하려고 해보세요. 그 경험이 결국 되게 만들어줄 겁니다. 또 좀 말이 길었고요. 여러분 문제 푸는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되겠죠. 993번 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36인 직사각형. 직사각형 우리가 가로랑 세로로 이루어지죠. 근데 둘레가 36이라는 건 가로 더하기 세로가 얼마라는 거야? 그쵸, 18이라는 거죠. 그럼 가로를 18-x, 세로를 x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넓이가 56 이상이 되도록 한데 넓이 어떻게 구해요? 얘가 56 이상이다. 그럼 넘겨서 전개해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돼요. 4랑 14로. 그럼 x가 4랑 14 사이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 가로의 길이는 세로의 길이보다 길거나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풀면 x가 9 이하, 그리고 얘를 풀면 4 이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내가 찾는 x의 범위죠. 그러면 가로의 길이는 세로가 짧을 때 여기가 4일 때 얘는 14가 최대가 되겠고요. 얘가 9일 때 최소는 얼마? 9가 되겠죠.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둘의 합을 구해달래요. 둘 더하면 얼마예요? 23 이렇게 되겠죠. x의 범위가 나와서 그걸로 이제 18-x의 범위도 구해줬다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에 2k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ak 플러스 1은 0이라는 애가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행하는데요.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근행한다. 이게 실근 가진다. 우리가 근을 갖는다 라는 개념은 뭘 이용해서 접근한다 했어요?
그쵸? 그럼 실근 가진다는 건 판별식이 어떻다는 거야? 0 이상이라는 거죠. 0이어도 중근이라서 실근이니까 맞죠?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고 난 허근만 아니면 되니까 0보다 작지 않다. 그러니까 크거나 같다라고 쓰면 되죠. 그럼 이 K에 관계없이라는 멘트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 이게 좀 해석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모든 K에 대해서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판별식을 씁니다. 짝수 판별식을 쓰겠죠. 짝수니까.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A의 K가 되는데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K가 문자잖아. 그치? 근데 이게 모든 K에 대해서 0 이상이길 바란대요. 이상하죠? 얘 지금 인수분해 되잖아. 그쵸?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요? 0이랑 3분의 A 더하기 4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근데 이게 모든 K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 안 되잖아. 맞지? 말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이 되지? 얘가 없어지면 되죠. 그럼 3K제곱은 0 이상 맞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근이 두 개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그려지므로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3분의 A 더하기 4가 0이면 돼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라는 거죠. 3분의 A 더하기 4가 0이라면 3K 제곱이 되므로 이거는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좀 어렵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다시 설명해 볼까요? 근에 대한 조건이 문제에서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좀 범위로 제시될 때가 있어요. 범위로 제시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뭐 어떤 근이 뭐 음수다. 뭐 어떤 다시 근이 음수다. 뭐 근이 양수다. 근이 뭐 A와 B 사이에 있다. 이런 애들이요. 또는 뭐 모든 근이 실수 전체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어떤 범위로 제시됐다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음수라는 건 0보다 작다는 거고 양수라는 건 0보다 크다는 거고 뭐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건 당연히 지금 딱 봐도 범위죠. 그리고 실수 전체라는 것도 이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해달라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래프를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프 그리고 한 판축으로 분석을 해요. 해석이라고 하죠. 이때 함은 함수값을 의미하고요. 판은 판별식을 의미하고요. 축은 축의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수능에 그러니까 모의고사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3학년 모의고사에 나온 주제로 엄청 어려운 거긴 한데 학교 시험엔 잘 안 나옵니다. 다행인 점은 그거예요. 학교 시험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결국은 익히긴 해야 돼요. 왜냐면 모의고사 나왔으니까. 자, 1001번 한번 이게 뭔 말인지 볼게요. 1001번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3의 x 마이너스 3k 더하기 5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갑자기 등장했죠. 2차 부등식 단원인데. 근데 이거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음수인 절대값이 양수인 근보다 크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두근이 마이너스 3, 1 이런 식으로 되게 해달라는 거야. 음수인 애가 절대값이 양수인 애보다 크다. 그럼 그게 그래프로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인 애가 좀 더 원점 이 y축에서 멀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축이 자연적으로 이 범위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 근에 대한 조건을 뭐로 줬냐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다라고 말을 했죠. 음수와 양수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근이라는 게 음수와 근이 음수와 양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 라고 해석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지금 저 말을 어떻게 보는지 볼 거예요. 되게 어려워요. 아마 보통 못 풉니다. 여기 파트는 되게 어려워서 보통 못 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자연스럽다. 못 푸는 거는 그냥 내가 한 전국 단위로 그래도 한 4%까지만 아닌 거구나 생각해 주면 돼요. 어차피 이거 한 번에 알아듣는 없습니다. 맞죠? 없어요. 좀 겁을 주고요. 두 근 사이에 0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렸죠? 한판축으로 해석하는데 이때 이 함수값이라는 것은 기준이 되는 값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지금 기준, 0의 기준으로 0보다 작다, 크다가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함수값은 뭘 보는 거냐면 이 x가 0일 때의 함수값을 봅니다. x가 0일 때 그럼 그 함수값이 얼마야?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k 더하기 5죠. 얘를 쓰고 그 다음 봐요. 얘가 그래프를 봤을 때 이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0과 비교해요. 그럼 이 함수값은 0보다 어때요? 작죠.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판별식. 지금 이 그래프를 봤어요. 그래프에서 판별식은 0보다 어떨 것 같아요? 크겠죠? 당연히. 왜? 지금 교점 2개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판별식 좀 너무 어렵게 생겼잖아? 이거 아무런 범위 안 나와요, 어차피. 무슨 말이냐면 함수값이 0보다 작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 있는 애가 0보다 작잖아. 이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뺀 거라서 이게 항상 0보다 커요. 그러니까 해가 안 나옵니다. 이게 좀 어렵죠. 실제로 해가 안 나와요. 이거 부등식 풀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다시 얘가 지금 제곱이고요. 플러스죠. 마이너스라고 지금 위에서 선언했죠. 제곱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이거 반드시 0보다 크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래서 어차피 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는 딱히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 축의 방정식. 이 함수에서 축은 2분의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3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지금 어때요? 기준이 되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찾는 범위는 k-1과 k-3의 곱이 0보다 작은 거니까 1과 3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난 이거랑 이거 풀면 어떻게 되죠? k가 3분의 5보다 작단가요? 얘랑 얘의 공통범위 찾아주면 돼요. 3분의 5보다 크다네? 공통범위. 그럼 어떻게 되죠? k는 3분의 5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얘가 답이 됩니다.
그걸 한 판 축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게 1005번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요. 문제만 써놓을게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상황을 얘가 두근이 0과 3 사이에 있대요. 그러니까 0과 3을 기준으로 두근이 이렇게 그려진 거죠. 맞아요? 네, 이때 두근이라는 멘트는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지. 그래서 이런 그림도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멘트가 없기 때문에 중근이어도 괜찮아요. 자, 이런 그림을 봤어요. 자, 이걸 함판 축을 보죠. 판, 축. 자, 이때 문제는 지금 함수 값은 두 개가 제시되어 있어요. 아까는 뭐 0보다 작다 크다였는데 얘는 뭐야? 0과 3 사이에 있다잖아요. 그쵸? 이 두 개를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야 되고요. x에 3을 한번 대입해야 돼요. 자, 0을 대입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k 더하기 3. 그 0을 대입한 함수 값이 지금 이 0보다 어때요? 크죠? x에 3을 대입한 함수 값은 어때요? 3 대입하면 얼마냐? 오케이. (3) 대입하면 오케이 마이너스 6 플러스 3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게 첫 번째 해입니다. 판별식 얘 지금 두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때요? 판별식이 어때야 돼? 0보다 이상인 거죠. 왜냐면 중근이어도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짝수 판별식 쓰면은 k-1의 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라서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는 0 이상이래. 그러니까 k-2 곱하기 k 플러스 1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k가 2 이상이거나 k가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두 번째가 해가 나오죠. 자, 마지막 축. 축이라는 것은 얘죠. 2분의 1-k인가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이 2분의 1-k가 어때요? 0과 3 사이에 있죠. 그래서 k의 범위는 어떻게?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5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나는 이 세 개를 공통범위를 찾는 거예요. 그림 그려볼까요? 첫 번째, 마이너스 5분의 6과 3 사이다. 1층. 2층, 2 이상이다. 마이너스 1 이하다. 2층. 3층 뭐예요? 마이너스 5와 1 사이다. 자, 이 3층까지 내가 원하는 건 세 개 다 공통적이어야 돼요. 누구예요? 여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고 1보다 마이너스 1 이하다. 이렇게 답이 됩니다. 축은 x를 기준으로 다루면 되고요. x 범위를 다루어 주면 되고요. 축은 판별식은 근의 개수에 따라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확인해 주면 되겠고요. 함수 값은 y 좌표, 즉 이 x축을 기준으로 0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저 함수값에 대입했는데 지금처럼 0보다 작다가 나오면 보통 판별식 안 써도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지막으로 1008번 보면서 끝낼게요. x 4제곱 마이너스 2k x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2k는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7. 다시 정리하면 x 4제곱 2k 마이너스 3의 x제곱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은 0이 됩니다. 자, 얘가 실근만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4차 방정식은 실제로 풀면은 실근, 허근을 둘 다 가질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실근만 가진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좀 어려워요. 이것도. 얘는 이렇게 생긴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는지 혹시 표현했는지 기억해요? 그쵸, 복 2차식이죠. 홀수차항이 없잖아. 그치? 복 2차식이 뜨면 걔는 인수분해가 반드시 복 2차식은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돼요. 이때 x제곱은 알파이거나 x제곱은 베타가 해인데 만약 알파가 0보다 작으면 허근에 가는 거죠. 왜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떴다는 건 허근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베타가 0보다 크다는 것은 실근을 가진다. 0 이상이라는 건 실근을 가진다 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x제곱이 뭐 1이라고 하면 실근이잖아.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허근이잖아. 그쵸? 그래서 얘가 실근만 가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나오는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3의 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2k 더하기 27은 0에 두근이 0보다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4차 방정식, 복 2차식인 4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실근을 가진다는 건 치환을 했을 때, x제곱을 라지 x로 치환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두근이 0 이상이다. 풀이 공간이 모자라죠. 지우겠습니다. 두근이 0 이상이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두근이 다 0 이상이려면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그렇죠? 네, 0 이상이라 했으니까 뭐 이것도 괜찮긴 하죠. 네, 이렇게 되는 것도 괜찮죠. 맞아요. 두근이 다 0 이상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판축을 볼 거예요. 지금 0 되는 값 x에다가 0 대입했을 때 어때야 돼요? 0 이상이어야 됩니다. 0 대입한 게 0이어도 되고요. 0보다 커도 되고요. 맞죠? 너무 작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을 대입하면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이 0 이상인 건데 인수분해가 k-3이랑 k-9로 인수분해 되니 k가 3 이하 이거나 k가 9 이상이라는 첫 번째 해가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실근이라 했으니까 판별식이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도 괜찮잖아요. 그쵸? 판별식, 짝수 판별식 안 되겠네요. 2k-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27이라고 쓴다면 4k제곱끼리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6, 12 36k
마이너스 108, 9. 99가 0 이상이다가 됩니다. 그래서 K가 4분의 11 이상이다. 두 번째 범위가 되겠죠. 그럼 한 판 했으니까 마지막 뭐예요? 축. 축은 지금 2K-3에 나누기 2한 거죠. 그게 0보다 이상이다. 그래서 K는 2분의 3 이상이다. 자, 이 세 개를 봅니다. 자, 첫 번째 3 이하 9 이상 1층, 두 번째 4분의 11 이상 2층, 3번 2분의 3 이상 3층. 자, 여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여기랑 여기죠. 그럼 이 중에 제일 작은 건 누구예요? 4분의 11입니다. 그래서 답은 4분의 11이에요. 되게 어렵죠? 뭐 좀 이야기하자면 방학 때, 그러니까 지금 방학이 아니라 지난 방학, 지난 겨울 방학 때 이제 그제서야 중3 걸 시작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고1 걸, 지금 고1이지, 겨울 방학 때 고1 걸 시작했으니까 그 친구가 요거 풀고서는 멘탈이, 이거 하고서는 아예 멘탈이 나갔어. 하나도 못 풀었어요. 이 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도 못 풀었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간다고. 막 너무 힘들다고. 이게 하나도 안 간다고. 근데 그 친구 그래도 1등급은 아닌데 1등급 바로 밑에. 그러니까 지금 너희 성적 기준으로 1등급 받았어요. 왜냐면 그 친구는 2등급 받았거든. 근데 괜찮아요. 지금 이해 다 안 가도 괜찮아. 알았죠? 힘들어하는 거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해 안 가는 것도 어쩔 보면 당연해. 근데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시간이 좀 남았죠? 숙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좀 풀고 싶은데 133페이지 풀면서 9의 11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었잖아. 그치? 그러면은 912번부터 풀어봅시다. 912번부터 다 풀면 좀 귀찮으니까 짝수번만 한번 풀어보세요. 짝수번만 풀고 갑시다.